안녕하세요. 집에서 바쁜 여자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보시면은 하다가 뭐 이게 뭐 끄는 장면도 있고 하다가 마이크도 안 달고 하다가 중간에 또 마이크 다는 장면도 있고 이제 그런 편집도 하지 않고 올린 동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또 뭐뭐뭐 끓이고 자신 없어 하면서 이게 몇 년 뒤에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고 보자. 그래서 시작하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동영상이 있어도 편집을 제가 스스로 못하니까 그냥 다 올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할 줄 알고 참 신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가 참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대단하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먼저 올려놓고 나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 엄마표 영어로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어머니가 이제 또 영어 선생님이어서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진 않았는데 그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이게 뭐 유튜브 올려서 끼웠을 때 제 동영상을 볼 사람이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몇 개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한테 영어로 막 말하고 이제 대화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문법에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이제 엄마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또 비교해가면서 또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ABC 수준밖에 모릅니다. 하다못해 간단한 뭐 단어라든지 DVD를 구입할 때 뭐 앞에 간판 뭐 예를 들면 제목 적혀 있는 것도 내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아가서 이거 제목 뭐야? 이렇게 물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처음에는 몇 년간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이제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아이한테 엄마표 영어를 못하고 또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저 엄마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읽을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약간 파악되시는 분이니까 엄마표 영어 할 수 있지, 나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못하는 걸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하고, 물론 못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아이를 영어를 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아마 이제 인터넷으로 제일 검색한 게 뭐냐면요, 엄마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진짜 저는 전혀 못하는데도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뭐 보면은 이제 뭐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못해도 가능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적혔는데 그래도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나같이 정말 전혀 못할까 이런 생각에서요. 하지만 이제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한 10년 이상 했죠. 우리 아이가 이제 18살이니까 하고 이제 봤을 때는 10년 가까이 했네요. 10년까지는 아니고 봤을 때는 정말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둘 다 영어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영어를 알았으면 뭐 글쓰기 했었을 때도 이 부분 어떻게 써야 되고 문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둘 다 영어로 말하는 거 충분히 되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필리핀 친구가 있답니다. 근데 걔가 한국말을 잘 못한대요. 한국말을 못하는데 이제 걔랑 얘기를 하고 이제 금방 친해졌겠죠. 친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좀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조금 뭐 어떻게 언제 몇 시에 와서 뭐 어떻게 좀 하라고 좀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동아리 활동.
근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 우리 아이한테 고마우니까 그 필리핀 친구랑 우리 아이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이가 이제 영어가 이게 되고 하니까 자신감이 높아져요.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 했었잖아요. 가해지만 잘해도 자존감 높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말도 잘하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 사이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고 지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글쓰기 영어 했었을 때 그냥 글쓰기 실력은 없지만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한 거는 또 영어로 다 쓸 수 있으니까 또 뭐 상도 다가오고, 이런 계기로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더 생기고 하는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가 있으면 중학교 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요, 이제 뭐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제가 연습을 뭐 영어 자기가 대본을 쓰는 걸 제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말로 쓰게 해요. 먼저 한국말로 쓰고, 이제 제가 이게 보면은 한국말로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 괜찮네. 그걸 그럼 자기가 영어로 뵙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옮겨 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영어가 틀리게 했는지 뭐 적절한 단어를 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대로 해서 연습을 외워서 이제 해서 가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때 일인데, 첫째 아이가 이제 영어 이제 그런 대회를 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 선생님들이 한 네다섯 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앉아 계시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제 뭐 영어를 막 이렇게 웅변하듯이 말을 하는 거였나 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막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정치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니까 그 3학년 이제 영어 선생님이 너 미국에서 살다 왔니?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너 어떻게 영어 이렇게 잘하게 됐어? 이렇게 또 질문도 했대요. 그 집에서 뭐 DVD도 보고 책도 읽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도 우리 아이 둘 다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에세이 쓴다든지 뭐 그 대본 쓴다든지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고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말을 하고 하면 우리 아이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제 미술을 가르치면서 그 수백 명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한 10년 동안. 근데 그 중에는 베트남 어머니도 계셨고요. 요즘 다문화가 많으니까 그 중에는 또 중국분 어머니도 계셨어요. 거의 뭐 그 현지인들이죠. 근데 그 아이는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또 이 아이도 베트남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거기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그 집의 부모님 중에 영어를 정말 잘하고 정말 중국어를 잘하고 정말 베트남어를 잘하는 분이 계셔도 그거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잘하지 않더라고요. 잘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제가 왜냐하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계속 그런 아이들도 관심 있어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느낀 점은요, 어머니들이 저는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미술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들한테 제일 이제 알려주기 힘든 부분이 미술인 것 같아요. 미술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예능 쪽이니까 그 감각을 익히고, 또 이제 뭐 기술적인 거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감각을 익혀서 아이 그림에서 더 잘해 보이게 어떻게 구도를 잡고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의 그 감각이 있어야지만 아이한테 적용시켜서 더 미술을 재미있게 하고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요, 물론 어머니들이 잘하면은 꾸준하게 우리 아이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은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전혀 그 아이가 뭐 지금 미술 배우러 온 아이 중에는 선생님 아빠가 중고등학생 영어 선생님이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빠가 얘한테 영어 뭐를 이렇게 가르치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제가 느낀 점은 영어, 수학은 엄마가 못해도요. 저는 지금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뭐 교과서 보고 알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3학년 이후부터는 그냥 뭐 문제집을 아이가 힘들어하면 더 쉬운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못하면 다시 더 낮은 단계 이렇게 해서 둘 다 영어하고 수학은 되게 자신 있어 하거든요. 이게 어머니들이 보통 보내는 학원들이 영어 수학이잖아요. 지금 뭐 제가 돈을 계산해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만약에 영어나 수학을 보낸다면 한 과목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 다 이제 학원을 안 보내니까 돈이 엄청 절약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런 걸 만약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문제집을 제시하고 했을 때는 돈을 엄청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려면 제가 얼만큼 수학을 못하는지 이제 영어를 못하는지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제가 못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갈등하시고 내가 이걸 못하는데 우리 아이를 망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요 또 어머니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